세계일보 이면입니다. 국민의힘 경선판에 벼랑간 소환된 조국 수사. 여기에 불을 지른 사람은 뭐니 해도 홍준표 후보라고 다 볼 수 있겠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치열한 설전이 오고 갔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놀란 게 조국 교수랑 요즘 썸 타고 계시더라고요. 조국 가족 수사는 과잉 수사다. 이 정치 수사한 거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조국 수사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잘못된 걸 보면 피아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수사가 뭡니까? 과잉 수사. 내가 영장 친 게 과잉 수사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저 발언으로 상당히 뜨거웠고 이후로도 많은 언론들이 이 저 내용에 집중해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또 하태경 의원은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 저 발언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요 질문 하나 들어보고 하태경 의원의 얘기 들어볼게요. 잠시 뒤에요. 그런데 유영하 교수님. 예. 조국 수사가 갑자기 벼랑간 진짜 여기 제목이 갑툭튀했어요. 홍준표 후보는 뭘 노렸을까요? 이걸 얘기하면서 과잉 수사라고 얘기하면서. 전에 이제 자기가 페이북인가 올린 거를 하태경 후보가 끄집어내서 이제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태경 후보가 한 건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두 가지 측면이 저는 병존하고 있다고 봐요. 홍준표 후보에게. 하나는 과연 이제 그 첫 번째 토론회에서 당신 민주당 대변인 아니냐. 결국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홍준표 후보 쪽으로 살살살살 오가고 있고 상당히 오갔는데 이게 어떻게 흐름이 갈 거냐 이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뭐 긍정적 흐름으로는 안 가겠죠. 민주당 대변인이 아니냐 그런 부분 막 공격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홍준표 후보가 이게 특히 조민 씨가 이제 입학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인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한 흐름이 상당히 퍼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홍준표 후보도 얘기했지만은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보수 개멸로 해서 그 농단 수사를 하면서 실제로 5단계 승진해갖고 중앙지검장이 됐다. 조국 수사를 과잉 수사하면서 실제로 정치적으로 상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말투였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홍준표 후보에게 외연을 확장하는 측면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국민 정서 속에 다가가면서. 그러나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계속 지금 옮겨가고 있는데 그 속도가 계속 붙을 것이냐 아니면 중단될 것이냐 이 점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의 추가 라디오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수사 문제 있다는 이야기 그런 답변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들을 때는 정말 심장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인터넷에 떠도는 게 네. 무야홍이 아니라 뭐냐홍,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조국 수홍된 거냐. 이렇게 비아냥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조국 수호에서 조국 수홍된 거냐. 아하. 네. 참 정치권에서 요즘 신조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뭐 무야홍이라고 이제 주장했었죠.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 줄여서 무야홍. 그런데 그걸 빗대서 어제 저 발언 이후에 엊그제 저 발언 이후에 뭐야 홍 이렇게 비아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수호에다가 홍준표를 넣어서 조국 수홍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문인철 평론가님. 1차 토론이었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로서는 나름 전략적인 토론을 준비한 게 이 결과인 것 같아요. 물론 그 토론이 홍준표 후보한테 유리했느냐 불리했느냐는 이제 뭐 차치하고요. 홍준표 후보가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은 지금 호남권하고 그리고 2030 세대와 그리고 진보층한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한테 좀 강한 지지층을 어필해보자.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토론회 이후에 2030들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여론이 안 좋으니까 살짝 뒤로 물러서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등일보에서 아까 여론조사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에는 각자 개별 이름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이번 주에 것은 이제 민주당 후보
또 국민의힘 후보는 따로 해가지고 개인 간의 격차는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봐보니까 1등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2등은 이낙연. 근데 3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4등은 윤석열 후보였어요. 그리고 의문의 1패입니다. 여기 추미애 후보가 5등이에요. 홍준표와 그 윤석열 후보한테도 뒤지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윤석열 후보를 제한 다른 그 후보를 포함해서 역선택을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지지율이 있다. 그래서 너무 국민의힘에서는 역선택에 연연하는 것도 홍준표 후보를 나름대로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또 그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홍준표 후보가 이제 토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좀 손해본 느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요, 한국일보 사면 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사면 보니까 그러면 이 과잉 수사였다고 지적한 이 발언 등에 대해서 이른바 조국 수홍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을까? 한국일보 사면 보니까 홍준표 조국 수홍 수렁에 조국을 수호하는 홍준표 그런 신조어입니다. 윤석열은 조용히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 최민희 의원님의 이 판세 분석은 어떨까? 진짜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을까요? 저는 저 광경을 보면서 뭐야 홍이 아니라 뭐야 경 이런 생각이 경은 들었어요. 뭘까요? 하태경이요. 아니 이분은 주사파로 시작해서 네. 주사파로 시작해서 정의당이 아니라 민주당도 아니라 보수정당으로 갔어요. 그러면 적어도 학생운동을 한 사람이 저기 가서 저런 토론하고 있나. 이런 자괴감을 느낍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이런 말장난 할 때입니까? 참 제가 가장 그 이상한 부분. 그다음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더 이상한 부분. 뭘까요? 이런 얘기 해봤자 소용이 없겠지만 사실 민주당을 취재해보면 제일 겁내는 후보가 유승민 후보입니다. 그래요? 예, 유승민 후보가 이낙연 후보하고 토론을 하거나 유승민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을 했을 때 유승민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경제 전망, 그게 19대 때 원내대표 하면서 밝혔거든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중부담, 중복지, 경제민주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정신을 가진 유승민 후보가 저 당에서는 정말 안 되는구나. 이게 민주당에게 안도를 주고 있어요. 보면. 그리고 거꾸로 유승민 배신자라고 하는데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해서 감옥에 잡아넣은 윤석열은 괜찮다는 거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지금 홍준표 후보는 중도 전략, 호남 전략을 쓰고 있어요. 아니 호남표 얻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부터 뭐 무릎 꿇고 울고 막 그 국민의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홍준표 후보의 저 전략이 옳죠. 그 중도는 네. 그 조국 수사가 그 중2 때 조국 장관 딸의 일기장 압색하려고 한 거에서 저거 과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중도로 가려고 그러고 호남으로 가려고 그러다 갑자기 또 중도로 가려고 하면 또 이렇게 모야경 현상이 나타나니까 참 경선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뭐야 경도 하나 추가될 것 같습니다. 언론들이요. 뭐야 경. 그런데 윤석열 후보 얘기 나온 김에요. 윤석열 후보 관련 뉴스를 좀 짚어볼게요. 그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동아일보 오면입니다. 지금 일단 사진 주목되는데 뭔지 제목 좀 볼게요. 박정희 생가의 윤석열, 거기 생가를 방문했나 봐요. 어디로 오냐? 항의받고 봉변을 당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거의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도망치다시피 하면서요. 지금 이 측근들에 둘러싸여서 빠져나오는 모습 실제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환 교수님, 저기서 뭐 윤석열 후보가 무슨 말 했는가 지금 그건 다 시청자분들한테 안 들어오고 어쩌다 저렇게 봉변당했어? 아직 그러면 TK분들이 마음 안 풀렸어?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야권 지지자들이 그렇게 높게 지지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야권의 대선 주자가 별 높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대안, 정권 교체의 수단, 정권 교체의 대체로 본 거죠. 그러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불안하다. 윤석열이 불안해진다. 뭐 26가지가 지금 걸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뭐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드러나면서 불안성이 가중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은 현실화된다면은 현실화되고 그 리스크가 완전히 가시화된다 그러면 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확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홍준표라는 인물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저런 현상이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의 리더십이라든가 윤석열의 국정 운영 내용 때문에 야권 지지자들이 높은 지지를 보인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뭐 맞짱 붙었다는 네. 거예요. 문재인 정부하고. 그러한 정권 교체 수단이었다라는 네. 부분이 계속 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하나 살펴볼게요. 어제 항의했던 분들은요. 박근혜 구속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보수단체 100명 정도가 빗속 격렬 항의를 했는데 사실 문희철 평론가님. 예. 홍준표 후보도 토론회 과정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보수를 괴멸시켰다.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윤석열 후보로서는 감내를 해야 될 겁니다. 어차피 한두 번 겪을 일입니다. 이번이 첫 번째인데요. 다음에도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주도한 보수층과 그리고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또 뭐 좀 많이 있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TK 그 사람들의 의사가 아니라 이제 그 조금 과격한 분들이 또 의사를 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 나올 수 있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에서 이런 항의 한 번도 없다면은 그것도 조금 섭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쭉 그 여론을 봐보면은 TK에서도 그 제일 높아요. 윤석열 후보가 제일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TK의 민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일은 한두 번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얘기하면 이 인물도 지금 같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와, 이게 뭐 캐리커처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언뜻 보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제목 볼게요. 제보자이자 제보 공작설 중심에 선 조성은. 이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 씨 텔레그램 메시지가 정치권의 핵폭탄급 파장을 불러왔죠. 그런데 지금 여전히 자신이 쏟아내는 말로 인해서 여전히 논란은 되고 있어요. 최민희 의원님, 그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지원 원장과 뭐 만남을 2번이라고 강조했다가 결국 보도가 나오니까 3차례라고 또 시인도 하고, 그리고 또 미국에 가려고 암시했다가 또 문제 제기하니까 안 간다. 다 이 수사 마무리하고 간다. 글쎄 일단은 뭐 제보의 이 마음은, 제보했던 그 의도는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지만 지금 중간에 보이는 과정 때문에 이러저러한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뭐 조성은 씨가 아무리 언론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해도 이 고발사주 검찰의 선거 개입 의혹에서는 조연도 안 되고요. 박지원 원장은 까메오라 별 얘기할 게 없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 윤석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반한 겁니다. 이성으로서는 이길 수 있을까 지지하지만 감성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배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분은 배신의 아이콘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법적 공정을 내세웠는데 보니까 이번에 자기 장모 검찰, 아내 검찰, 측근 검찰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저는 애초에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간 사람이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정치판이 지금 혼란스럽고 지저분합니까? 네. 그래서 가지 않아야 할 길은 안 가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런데 앞서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조성은 씨가 지금 미국을 가리고 출국을 암시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가 언론 인터뷰 안 하겠다. 이제는 검찰의 모든 걸 넘겼으니 수사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암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성은 출국 암시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당장이라도 출국 금지해서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 가려라 하니까 결국은 조성은 씨가 인터뷰 중단하고 수사만 협조하겠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습니다. 글쎄요, 신성범 의원님, 왜냐하면 조성은 씨가 앞으로의 수사에서 핵심 인물인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조성은 씨가 일찍 저렇게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뭐 어쨌든 본인은 공익 제보자라고 좋은데 그 이후에 언론 출연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라디오, 텔레비 다 나가셔서. 근데 그래서 설명을 잘하시면 되는데 복문이에요. 이게 문장이 주와 수로가 불일치해서 오해를 많이 불러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왜 우리 원장님하고 저게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2번 만난지 3번 만났는지 사실은 조성은 씨 말이 또 맞기는 맞아. 예를 들어서 국정원장의 일정을 제가 먼저 못 밝히잖아요. 그래서 박지원 원장이 밝힌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말은 맞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말을 많이 한 거예요. 너무 많은 말을 쏟아냈어요. 사실 또 출국도 보니까 페이스북에 오래전에 썼어요. 자기 하는 스타트업에 미국 뉴욕에 뭐 런칭하러 가야 된다고. 좋은데 저것도 남들이 보기에는 일 저질러 놓고 폭탄 던져놓고 미국 도망가는 거야. 출국 빨리 금지하지. 이런 말이 나올 법한 상황이다. 네. 늦었다. 그래서 자기 말 그대로 언론 인터뷰 중단하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수사만 철저히 협조해야 돼. 네. 그래서 협조를 하겠다고 본인이 했으니까 앞으로의 수사 상황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첫날 보내드리는 아침의 매일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석에 정말로 넉넉한 정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